제10강 월급쟁이와 사업자. 저는 월급쟁이이지만 부동산 개발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행사 사장님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행사 사장님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이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 나는 왜 15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직접 내 건물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월급쟁이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개발 사업을 도와주고만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시행사 사장님들에 비해서 제가 부동산을 개발한 경험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또는 시공사나 금융기관의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왜 나는 그 직접 사업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도와주고만 있는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번 장은 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갖게 된 의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찾아본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동산 이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전문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모험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게 개발 사업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수도권 택지지구 상업지역에다가 한 100억 원 정도 하는 땅을 사가지고 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뭐 금융비용, 뭐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총 300억짜리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준공 건물의 매각 가격은 한 36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시행사는 이 총 매각 금액인 360억에서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된 원가인 300억을 뺀 60억 원의 시행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인 건축원가 300억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수익률이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업이익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대부분 실제 이익은 이것보다는 보통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할인 판매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런 늘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60억 이익을 다 까먹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 20%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 시행사분들이 갖고 가는 수익률은 20%가 아닙니다. 이 시행사분들은 보통 총 건설 원가의 약 10% 정도의 자기 자금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이 300억짜리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시행사에서는 보통 총 건설 원가의 10%인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270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행사는 30억을 투자해서 60억의 사업이익을 얻는 것이고, 이 시행사의 실제 수익률은 200%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숫자가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절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 건만 성공시킨다고 해도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매매한다거나 또는 한 상가 건물 같은 거 한 동 이렇게 건물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대출을 일으켜서 이 건물들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일반 우리가 건물을 빌딩을 매매하는 것도 이런 개발 사업이랑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시행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80년대생인 아주 젊은 이제 제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에 한 20억 정도, 한 2, 30억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자금을 미천으로 삼아서 경기도 화성시에 이제 상업용지를 사서 상가 빌딩을 한 동 올리고, 또 그 옆에 땅을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 옆에 땅까지 매입을 해서 상가 빌딩을 한 동을 더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 빌딩 2동을 올리고, 이 제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건물들을 분양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준공 이후에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준공을 다 했더니 이 건물의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이 2동을 합쳐서 600억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개발하는 동안에 이 건물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 준공 건물 감정을 받아서 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모든 이제 건물 개발 비용들을 다 지급을 완료하고 지금은 2개 한 600억짜리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한 사업이익으로 한 수백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이 70년대생인 K 대표님이라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요분은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요 근생 상가랑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셨습니다. 요걸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셨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 사업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이분 이제 지역을 넓혀가지고 이 제주도에다가 상가 건물 이제 카페를 개발해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2021년도 초에 땅을 매입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21년도가 아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토지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이제 땅값만 한 50억 정도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대단히 부러웠죠.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행도 제가 더 많이 해봤고, 시행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부동산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경험을 제가 더 많이 해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도 제가 더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공사랑 이런 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금융기관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째서 나는 이것을 못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고, 저는 저 같은 월급쟁이는 안정을 추구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개발 업종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는 사실은 취직하실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더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괜찮은 연봉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성공한 사업자들을 이제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 외에도 이제 자신들의 본업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뛰어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뛰어난 스펙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분들도 분양 대행사를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같은 어떤 자기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 본업을 아주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월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수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큰 현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주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 기간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은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한 수억 원 이상씩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그런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내가 생각한 계획에서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조금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본업에서 갖고 있는 소득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다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이제 좋아졌을 때,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왔을 때 이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자기 사업으로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제 회사에서 받는 그런 월급으로 이런 사업에서 수반되는 이런 큰 대출과 이제 거기서 사업이 차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억 원의 대출 이자, 매월 한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이런 대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이런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장에서는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빌딩을 매매를 해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큰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우리 월급쟁이들한테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매매해서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이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현금 흐름은 우리 평범한 월급쟁이의 직장 생활로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 연봉이 한 5억 원, 10억 원, 이 정도가 되는 아주
이제 아주 고연봉을 받는 그런 월급쟁이라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그런 월급쟁이들의 연봉으로서는 이제 생활비를 내고 개인 재테크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이런 뭐 개발 사업을 하거나 빌딩을 매매하겠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엄두가 사실 잘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월급쟁이가 건물주가 만약에 되고자 한다면은 중간 단계 징검다리로서 바로 이런 개인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 부동산 개발 업종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탐색을 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단계가 없이 만약에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꾼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허황된 꿈에 불과하고,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의 사업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런 사업을 뺏기고 결국 다른 사람의 사업이 되고 마는 아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저희 같은 월급쟁이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 단계로서 개인 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